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파이어족을 찾아서, 예, 재미있는 파이어족을 찾아서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이 좀 딱딱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파이어족 중에 이제 재밌든지 괴짜든지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딱 찾아봤거든요. 그간 진짜 50에서 100명은 찾아봤는데 어떤 분을 찾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밌는 파이어족을 찾아서 Q&A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먼저 그동안 이제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준 노래 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예전에 7080 때 히트곡이죠, 그죠?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널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그리고 뒤에 또 가사가 나오고 옆에 보면 또 부르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쭉 하고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그냥 불러본 거죠, 그죠? 답답하니까 계속 거기 누구 없는지 물어보는데 답변을 구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불러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고 뒤쪽에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어. 또 묻습니다, 그죠?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이제 여기는 이제 묻기만 묻는 게 아니라 뭐 나 좀 일으켜줘 뭐 하나를 요구를 합니다, 그죠? 이 답답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죠? 방황하고 답답한 마음의 표현. 제가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데 어떤 길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거기 누구 없어? 어디 길이 없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답을 찾았는지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왜 요즘 고민 있나?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라기보다는 그간 이제 20에서 40대 파이어족하고 50대 은퇴한 분들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책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소개된 한 100명은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한 명, 제일 괴짜 한 명, 이 재밌는 진짜 재밌는 사람 한 명 알아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질문입니다. 그래서 찾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 찾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제 못 찾았어요. 뭐 다른 분들이 보면 재밌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20대에서 40대 파이어족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적 독립을 이룩한 사람들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강연하고 자기의 이제 뭐 파이어족 어떻게 달성했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 재미없어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없었나? 그간 살펴본 사람들 얘기를 해달라.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영상에서 다뤘던 분들, 최근에 본 분들 사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번 좀 다뤄봤던 내용이죠, 그죠? 주로 뭐 20에서 40대 파이어족이고, 여기 한 70%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죠? 자녀가 없고, 이제 자녀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최근에 본 사례들, 파이어족. 파이어라는 강황국 님이 책을 냈죠, 그죠? 여기 파이어족 20명에 대한 인터뷰인데, 여기 대상자는 보면, 파이어를 달성한 20명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기 인터뷰 대상자는 주로 40대 이하입니다, 주로. 40을 넘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자산, 기준은 뭐냐? 순자산 20억을 달성했다든지, 본인의 연지출 대비 25배 이상의 자산을 구축한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이분들 19명하고 강한국님하고 총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 20명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파이어 달성 비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
수익률은 늘려서 이제 세 가지 비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그죠? 어떤 부분은 지출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부분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은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릅니다. 그죠? 투자는 뭐 부동산을 한 사람도 있고, 주식을 한 사람도 있고, 코인을 한 사람도 있고, 자산을 정식시킨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을 해서 이제 달성했고요. 이분들한테 동일하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한 노력하고 운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냐 물어보면 운이 더 높게 작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한 70% 이상은 노력보다는 운이 더 작용했다. 여기에 근데 20에서 40대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거다 보니까 여기 가족 구성원이 적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든지. 그리고 이분들 공통점은 건금 절약해서 투자 자산을 늘렸다는 건데 좀 제가 보기엔 좀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성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명을 또 추가로 봤는데 20에서 40대 대상 파이어 쪽에서는 특별히 재밌는 분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이 최근에 20에서 40대 파이어족들을 하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이런 파이어족 분들의 인생관이 좀 달라요. 이분들은 기존 세대에서 보기에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죠? 지금 4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 분들하고는 이제 인생관도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본인 기준으로 재밌는 파이어족을 못 찾았으니 그런 포기인가? 아니, 포기는 아니죠. 본인이 담고 싶은 파이어족은 없나? 제가 얘기합니다. 그간 리뷰했던 파이어족은 20에서 40대 젊은 사람이 많았고, 최근에 제가 40에서 60대 은퇴자들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40에서 60대 사례 중에 담고 싶은 분이 있는지? 예, 이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가 속한 나이대고, 대부분 기혼자고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죠. 그죠? 그리고 제 얘기니까 더 현실적으로 들리고 이 중에서 제가 최근에 살펴본 사람 중에 또 롤 모델 한 분을 찾았거든요.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당연하죠. 당연. 지금 그거 소개하려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최근에 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퇴하고 즐거운 일을 시작했다. 이거 6월에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거. 퇴직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9명 이야기입니다. 9명 내용은 청소년 상담사인 문두식님,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강형국님, 이분은 은행원으로 일하고 정년퇴직했다가 이제 반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일하게 됐고요. 와인 전문가 김욱성님, 사진관 대표 장애인 사진들 찍는 사진관 대표 나종민님, 동네 서점 책방 주인인 이철재님, 뭐 농사 관련돼서 하는 김광재님, 시골 가서 유정란 이렇게 유정란 닭을 키우고 유정란 이렇게 재배하는 송헌수님, 통번역가 이선미님, 도보여행가 이거 학교 선생님 40년 하다가 퇴직 후에 걷기 대회로 전국 일주하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황안나님 이런 분들입니다. 실제로 50대, 60대 은퇴해서 아니면 40대 후반 은퇴해서 제2의 이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9명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롤모델 한 분을 소개해 볼게요. 자, 바라봄 사진관 대표 나종민님 얘기입니다. 카메라 너머의 사람을 바라보다. 이분의 퇴직 이전 직장 생활은 모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서는 IT 업체 취업해서 KCC 정보통신, 쌍용 정보통신 해서 미국계,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이슈된 회사죠. 그죠? 여기서 한국인 지사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중간에 한번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이제 재입사해서 그 회사가 이제 미국 IT 회사인 오라클에 합병돼서 이제 높은 연봉 받고 임원까지 했거든요. 임원 재직 중에 회사 생활 회의가 와서 40대 후반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직장 생활 총 21년 차입니다. 저하고 비슷하죠. 제가 지금 22년 차니까. 퇴직 시에는 이제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두 명 있었고 그때는 이제 경제적 역할은 해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임원으로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냐. 퇴직 후에는 이제 운동하고 여행하면서 초기의 시간을 보내다가 사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사진 한번 배워보자 하고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간 학원비 쓰면서 카메라를 구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이제 한 특수학교에서 사진 봉사를 하러 갔다가 한 부모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는데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 이분이 이제 향후 자기가 이제 운영할 사진관 컨셉을 이제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 성북구에 장애인 전용 사진관 바라본 사진관이라는 곳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직접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죠? 많은 퇴직자들이 현재 가진 자산을 축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찾은 후 지금까지 모은 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다면 그건 돈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관을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재정에 대해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운영비의 80%는 비영리 단체 행사나 기업 사회공헌 행사에 유료 차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기 후원금으로 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급여는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로서 무급으로 일하다가 2018년부터 월급 100만 원을 받기 시작했고 그나마 현재는 절반을 줄여 50만 원 받고 있다고 그러네요. 강연 수입은 기부를 하기도 하고 퇴직 후 10년 가까이 사진 관련 일을 해오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느낌, 나누는 기쁨만으로 이렇게 본인은 충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뭐 본인이 이제 사진 전공자는 아니니까 다른 전문가들을 보면 본인은 아마추어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피사체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지식만은 프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 들어볼까요? 20년 이상 회사를 다닌 퇴직자라면 포기할 부분은 분명히 포기하며 생활을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돈이 안 되는 즐거운 일을 찾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할게요. 그럼 본인은 장애인 사진관 대표 나정민 님이 롤모델인가? 본인은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예, 저는 그간 접해본 은퇴자분들 중에서는 이분이 롤모델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근데 은퇴 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요. 다만 진로에 도움을 주는 기관만 찾았고요. 저는 일단은 경제적 독립을 하고 퇴직할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돈을 뭐 벌 수 있는 직업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같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벌더라도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은퇴자 취업, 생애 설계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나? 예, 있더라고 이게. 최근에 알게 됐는데 생애 진로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있고 한국고용정보원, 그 다음에 사회공헌 일자리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에서 일을 하려면 본인이 이제 특정 분야에 특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이 앞으로 뭐 50대 은퇴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정도 남았으니까 본인이 사회공헌 사업이나 이런 데 은퇴 후에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그 자격 요건이라든지 필요한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책자가 있고 이게 한 200페이지 넘더라고요. 50대, 60대 신직업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기에 필요한 뭐 지원 대상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 관련된 뭐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인사 노무, 뭐 외국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전문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이제 시간이 이제 회사 생활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이런 걸 좀 더 알아보고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